한 10년 정도 전부터요. 리플리케이션이란 말이 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르겠지만, 이론 연구는 상당히 많이 돼 있고 해서 실증 연구가 이제 그 양이 뭐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론 연구 90%, 데이터 연구랑 이론 병합해서 하는 거는 이제 실증 연구 뭐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 실증 연구가 압도적 다수예요. 이론보다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도 하겠지만 피 해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결과 테이블 보면 막 별 쳐 있는 거 그런 거 익숙한가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해도 되나요? 피 해킹이라는 게 뭐냐면 별이 나올 때까지 그냥 모형을 바꿔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한 그 비판이 좀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비판은 둘째치고라도 뭐 어떤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제 파인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학술 논문을 쓰는 건데 그 실증 분석 결과가 똑같은 데이터를 하는데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자가 어떤 데이터로 뭐 정확히 뭘 했는지 모르지만 논문에 그 모형 같은 게 써져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해도 막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논문 쓴 사람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정말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건지 그냥 뭐 좀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이유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데이터와 코드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탑저널이라고 제너럴 탑이라고 해서 모든 경제학 분야에 이제 다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논문들을 싣는 저널이 5개가 있는데 그 저널은 어, 이런 실증 분석 기반 논문은 데이터와 코드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학자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인 게 테이블을 만드는데도 룰이 있어요. 선 치는데도 룰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해. 막 내 마음대로 하면 근본도 없는 다시 그려라.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논문을 보니까 점점 룰이 사라진다고 할까? 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되게 스트릭트한 룰을 따르다가 이제 기초 통계를 발표하고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고 있어요. 기존에 그냥 넘버 가지고 테이블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약 통계량 어떤 게 스탠다드인가? 너무나 다 달라. 그러면서 보통 제일 처음에 이제 기초 통계, 요약 통계부터 보여주는데 요즘은 보니까 그림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어떤 정보들을 발표를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몇 개를 봐가지고 대략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시 앵그리스트라는 사람은 지금 주면 안 돼요. 3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해서 지금 시작. 화면을 해야 돼요. 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잖아요. 2년 전인가요? 그래서 이 뭐죠? 잘못 눌렸나? 그래서 논문을 열어보면 그냥 내용은 관심 없어요. 아이고, 연구실 5층에서 되는데 안 돼. 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할 수가 없네. 네,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액세스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랜선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나 봐요. 저 몰랐습니다. 예. 이게 됐으면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아무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제가 이 세 분 앵그리스트 카드 이 두 분 다
노벨상 받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실증 분석으로 노벨상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넷 큐리 이렇게 세 개 논문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 2000년대 초반 논문하고 2020년, 23년 논문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완전히 시각화되는 쪽으로 갔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AR 페이퍼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뭘 발표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냐면 기본적으로 발표하는 게 지금 추정에 사용되는 옵저베이션 수, 그 다음에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민 밸류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런 걸 이제 다 발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정책 분석을 한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들어온 거에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게 정책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책 효과를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 비교해가지고 결과 비교해서 이제 정책 효과라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그룹별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그 그룹별로 샘플 민이 어떻게 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룹 민 가지고 차이 봐가지고 t-테스트하고 뭐 그런 테이블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정보를 R을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은 옵저베이션, 민 밸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다음에 그룹별, 우리가 그룹을 디파인해서 이 값을 구하는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초 통계, 요약 통계를 내는 패키지가 뭐냐? 패키지 안 쓰고 그냥 베이직 하는 건 서머리예요. 서머리. 서머리 하면 뭐를 주냐? 미니멈 값, 그다음에 퍼스트 퀀타일, 그 25%, 그다음에 미디안, 이게 세컨 퀀타일이죠. 그다음에 민 밸류, 더드 퀀타일, 그다음에 맥시멈 이거 주네요. 뭐라고 하죠? 무쓸모. 예. 옵저베이션 수도 없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없어. 왜 이런 걸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패키지 함수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업데이트돼서 테이블도 깔끔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배운 것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셀렉트, 필터, 뮤테이트, 서머라이즈. 그 뭐였죠? 패키지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 네, 디플라이어. 디플라이어 가지고 그 기초 통계 3개 구할 수 있잖아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민, 미디언 다 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기초 통계를 구하기 위한 이제 이런 그 패키지와 함수들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읽나요? 사이크. 이게 왜 기초 통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이크. 예. 아마 그 사이크가 심리학인가요? 그쪽 분야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쓰려면 인스톨 패키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불러보고, 그리고 이제 CPS 91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거 인스톨을 안 했으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번 저는 이미 돼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금방 끝나네. 디스크라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4개의 변수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베리어블 번호, n이 이제 넘버 오브 옵저베이션, 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필요한 거 다 있네요. 미디안까지. 근데 이제 뭐 분야에 따라서 미니멈, 맥시멈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뭐 경제 분야는 뭐 신경 잘 안 써요. 예, 질문이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사용한 디플라이어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뭐 병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CPS 91 데이터를 쓰고 그중에서 변수 6개를 뽑아라. 디플라이어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충돌 때문에 네임 하는 거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돌을 피하려면 이제 이름이 같더라도 그 패키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명령어 앞에 라이브러리 함수에 해당하는 패키지 이름을 찍고 콜론 2개 찍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select는 deployer, select 뭐딴 데도 또 있어 보니까 여기서 쓰고 describe는 cyclo, 여기에서 이제 패키지에 describe를 써라.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찾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네. 예. 또 뭐 인스톨의 문제, 배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인스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플라이어를 한 번 더 설치를 해야 되나? 디플라이어 라이브러리를 안 했군요. 예, describe 이 병합해서 했더니 예, trimmed, mad, 뭔지 모르겠습니다. min, max. 근데 이것도 뭐 잘 모르겠으면 물음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음표 describe. describe가 많아서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아까 mad가 그런 거 없어요. 예, 뭐 트림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은 좀 있는데 레인지, 스큐, 커토시스, SE 뭐 그런 것들. 예. 예. 매드는 미디안 앱솔루트 디비에이션이라는 거예요. SE는 스탠다드라고. 예, 여기에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음표 찍으면 돼요. 잘 모를 때. 그럼 여기 헬프 창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그뭐 필터. 그러니까 데이터상에 개인에 대해서 정책의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인디케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1일 때 한번 계산하고 0일 때 한번 계산하고. 지금 이제 30세 이상에 대해서만 해봐라 한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뭐라고 하죠? 그 필터 안 했어요. 필터 같은 거 없이 그냥 계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패밀리 인컴이거든요. 이거는 FAMINC가 패밀리 인컴에 대해서 5,634개 옵저베이션이 있고 미나우 스탠다드 디비전 필요한 것만 3개만 딱 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별로 구해줘. 그룹 바이 나이별로 한번 해보면 되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18세부터 27세까지 32개 로우가 더 있다. 자른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보고 싶으면 프린트 찍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다 보고 싶을 때는 지금 에이지별로 했으니까 이거를 일단 스토어를 하겠습니다. 스토어를 그냥 뭐 리턴 값 1이라고 해서 R1으로 스토어를 하고 프린트 R1 스토어를 하고 프린트. 그래도 안 보여주네. 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죠? 네. 지금 뭐 명령어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 use print. 이것도 뭐 헬프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래 없던 변수를 저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뮤테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허스번드하고 이게 HUS가 이게 데이터 자체가 CPS 데이터 자체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연구 데이터예요. 연구를 위한 데이터라서 다 그 기혼 여성 중심의 서베이고 그 기혼 여성의 파트너에 대한 거는 HUS를 앞에 붙여가지고 정보를 축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FAM이 붙으면 그거는 패밀리 단위, 그러니까 패밀리 인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여성 노동 참여자의 에듀케이션 레벨, 나이 다 여성이고 HUS가 붙으면 이제 그 사람의 허스번드의 나이고 에듀케이션 레벨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즈 뭐 LT6는 뭐 6살 이하의 아이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음번 통계는 뭐냐면 나이에 따라서 교육 수준의 차이, 허스번드와 와이프의 교육 연수의 차이. 그래서 18세, 19세, 20세 같은 경우는 허스번드 교육 수준이 더 높은데 뭐 21세, 26세 사이에는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 수, 민, 평균값,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베이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통계 이제 그룹별로 해서 이제 데이터 처음 보게 되면 그림도 많이 그려야 되겠고 플랫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 통계 구하는 거. 특히 이제 그룹별로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는 거. 되게 유용한 기술이에요. 아니면 손으로 해야 되니까. 뭐 다시 엑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수월하면. 예. 그래서 드디어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선형 회귀 분석만 할 텐데 수리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하면은 선형 회귀 분석을 넘어가면 좀 힘들죠. 라이클리후드를 정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덴서티 펑션을 하고 적분하고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수업을 수학만 몇 학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싶지 않아. 우리는 활용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에스티메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에스티메이터가 적절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론을 쓰는 게 가장 유용한지 일단 그거를 알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론을 쓰면 되는데 모든 코드는 뭐 스테이터 기준으로 한 줄. 근데 뭐 그 한 줄에 해당하는 게 왜 정당화되고 어떻게 정확히 해석할 수 있고 그거 해석하는데 한 학기도 모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수리적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할 건데 회귀 분석이 무엇인가요? 리그레션. 지금 오늘 토픽이 회귀 분석 맞죠? 어차피 이런 뭐 디테일에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거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웃컴이라는 게 있고 이 아웃컴 결과를 결정하는 인풋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형태로 쓰죠. 아웃풋 보통 기호가 Y고 인풋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어요. 보통 경제학이라고 할 때 가장 관심이 많은 아웃컴들이 뭐가 있나요? 어, 누군가 뭔가 말을 했네. GDP요. 요즘은 뭐 자산 가격들, 코인, 주식 뭐 그런 어떤 뭐 자산에 대한 가격, 부동산. 네, 또 뭐 있어요? 아니면 뭐 경제가 아니고 출산율. 예.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무한대, 아니 뭐 무한대가 아니라도 우리가 정보로 다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이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아무리 변수를 많이 넣어도 다 우리가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할 수 없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술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GDP가 됐던 자산 가격이 됐던 출산율이 됐던 그래서 이거를 그 통계 모형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y는 만약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해볼게요. 아니 x2, x3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일단 이거 해보겠습니다. 출산율 결정 요인 여기 소득할게요.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소득 말고도 다른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냥 로테이션상 다 여기다 씁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설명 변수고 이게 아웃컴이고 이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정보예요. 얘한테 영향을 미쳐. 그리고 하필이면 펑션을 보면 이거야. 이게 선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는 이거 고등학교 이 노테이션 쓰나요? A, B, X, Y 이게 다. 근데 직선 그래서 선형 하나면 두 개 뭐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죠. 이게 막 X1이 막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데 경제학에서 대부분 선형이야.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어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뭐 좀 복잡하게 해봐야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뭐 그렇게 정확도를 많이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 뭐 그래서 이제 선형 모형이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여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일단 실전에서는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하나짜리 설명하고 두 개짜리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을 때 설명해 볼게요. 이거 자체도 아마 제 예상으로는 두 개짜리만 넘어가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우리 아예 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죠, 이건? 이거 지금 출산율이에요. 어제인지 엊그제인지 우리 디그리 오브 프리덤 얘기도 했었는데 만약 이거 추정한다고 할 때 내가 옵저베이션 하나 있어. 한 명. 출산율을 하지 말고 출산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했거나 안 했거나 한 명이면 했거나 안 했거나 예를 들어서 x는 뭔지 모르겠는데 y는 이거고 값이고 한 명 있어요. 그럼 내가 포인트가 안 했으면 0, 했으면 1. 내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상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명 있는데 옵저베이션이 여기나 여기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얘 값을 구해야 돼요. 지금. 그럼 얘는 사실 평균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평균값이에요. 그럼 이제 수리적으로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통계량이 제일 좋냐 하면은 민 값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럼 한 명 있는데 민이네요. 그래서 이게 구할 수가 있다. 하나만 있으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한 명은 이거고 한 명은 이거야. 그럼 민 0.5. 그게 이제 이 추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두 개부터는 이제 이 평균값에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건 에러라고 하거든요. 이게 에러 터. 세 개 있어도 결국 하나 구하는.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두 개 구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두 개. 이게 출산율은 0하고 1이라서 좀 어려워. 좀 컨티뉴어스하게 해야 그림 그리기가 좀 쉬워서 바꾸겠습니다. GDP로 할게요.
옵저베이션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X를 뭐라고 할까요?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그럼 한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볼게요. 교육 수준이 평균 여기 있는 10, 16, 뭐 이렇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교육 수준하고 GDP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게 결국 이거잖아요. 그럼 A가 슬로프. 처음 두 개 있으면 연결해가지고 인터셉트 Y축 만나는 점하고 슬로프 구할 수 있어요. 두 개 있으면 파라미터 두 개 구할 수 있어요. 세 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포인트 이렇게 세 개 있다고 하면 회귀 분석의 OLS 에스티메이트라는 게 이렇게 하나 선을 긋고 이 거리가 가장 짧게 선을 그으면 그게 OLS 에스티메이트인데 일단 포인트가 두 개 있으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없어. 그냥 이 선 위에. 근데 하나 더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에러가 생기기 시작하죠. 세 개 점이 우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값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베타 그다음에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베타 1x 플러스 1인데요. 그래서 베타라는 거는 얘 0으로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x가 되게 많다 하면은 모든 게 다 0일 때 평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평균 값이고요. 베타 제로 햇은 베타 1은 지금 얘 슬롭이네. 슬롭이 뭐죠? 교육 수준이 한 단위 올라갔을 때 GDP가 얼마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변수를 하나 변화시켰을 때 왼쪽에 있는 아웃컴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매저한 게 B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분석이란 거는 어떤 변화에 대한 평가를 한다 하면은 우리가 이 X 변수를 어느 정도 변화시켰을 때 아웃컴이 얼마나 변하냐? 그게 이제 베타에 잡히게 되죠. 슬롭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유닛이 하나 늘어날 때 줄어든 거예요. 어떤 정책이 들어왔더니 아웃컴이 더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보통은 이제 하나부터 시작해 봅시다. 정말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이렇게 GDP가 올라갈 거냐? 이거 관심사죠. 그래서 정확히 추정하고 싶죠. 일단 하나짜리 가지고 하면은 아무도 안 믿는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높아질 때 GDP, 나머지 다 무시하고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뭐 다른 특성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 교육 수준이 올라가는데 교육 수준 말고 다른 요인에 따라서 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은 다 여기 있는데 우리가 모든 요인들을 다 모형에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모형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모형이 일단은 true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논의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형이 true라고 하면 결국은 얘하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얘는 별 관심 없어요. 이거 구해서 뭐 할 거야? 0일 때. 교육 수준 0일 때의 GDP가 관심 없어요. 관심은 다 이거예요. 베타 1.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좀 변화시켰을 때 이게 뭐 교육 수준일 수도 있고 뭐 기계를 얼마나 도입하고 뭐 페이턴트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를 하고 기술 진보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를 갖고 있느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X는 정말 많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게 선형 회귀 모형이에요. 선형 회귀 모형이고 그러면 우리가 베타 제로, 베타 1을 구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헬시 없는 거 있죠. 이거를 이제 population value라고 노테이션 이렇게 쓰면 population. 노테이션 이렇게 쓰면 population. population.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라고 합시다. 이거는 또 이게 또 설명해야 되거든요. 출산에 대한 게. 그러면 대한민국에 20세에서 예를 들어서 40세까지의 성인의 출산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성인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밀리언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샘플로는 보통 많이 해서 한 1000명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샘플을 가지고 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은 거거든요. 파퓰레이션. 그래서 항상 샘플은 सब셋 가지고 얘에 대해서 뭐 개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100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알 수 없는 값이죠. 왜냐하면 얘는 이 원밀리언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야 알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통계하는 거예요. 스태티스틱이라는 게 이거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샘플의 오브젝트를 표현하면 얘를 보통 햇을 놓고 하는데요. 이게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샘플 오브젝트예요. 샘플 오브젝트. 그래서 아까 이게 x가 없이 베타였다고 하면 이 베타 1을 구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게 원밀리언인데 1000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뭐 그런 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얘를 개스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을 뭐 보통 어떻게 잡냐면 그 얘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에스티메이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그 어떤 방법이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는 게 소위 말하는 불편성이라는 게 있고 컨시스턴시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값을 샘플이 1000개잖아요. 1밀리언 중에 1000개를 뽑았어요. 뭐 100개라고 해도 돼요. 더 작은 거. 그게 끝이에요. 현실에서. 근데 통계라는 건 뭐냐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100개를 한 번 더 뽑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랜덤 수출 100개를 한 번 더 해서 또 구한다고 해봅시다. 또 뽑아요. 그러니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얘 민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참값 베타 제로는 원밀리언에서 뽑아서 구해야 되는데 근데 100명만 뽑아서 평균값 한번 구했다고 해보세요. 그거를 무한번 반복한다고 또 익스퍼리먼트를 해보세요. 현실에서는 100개 한 번 딱 있어요. 근데 이제 통계학을 하기 위해서 또 익스퍼리먼트를 하면 이 X 평균값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졌잖아요. 많이 뽑으니까. 그걸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걔가 불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막 무한대로 뽑았을 때 얘는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데 무한대로 뽑았을 때 평균적으로는 참값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참값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이 퍼진 정도 0으로부터 퍼진 정도 그게 가장 작은 게 한 대략 5개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작은 게 아까 이 선을 긋는데 얘네 거리를 최소로 하는 유클리디안 거리 개념 쓸 때 최소로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얘를 고르면 걔네들이 최고라는 그게 이제 뭐 블루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가정하에서 이 두 개의 기준을 봤을 때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이제 OLS라는 걸 쓰고 OLS라는 거는 이 거리를 최소화하는 베타 제로 베타 1 그걸 구하는. 그래서 굉장히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얘를 구하는데 그 OLS라는 걸 할 건데 그 프로그램상에서 LM이라는 걸 쓰면 그냥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당화하는 데는 사실 이제 뭐라고 하죠? 개량 경제학 같은 거 하면은 각각 가정에 따라서 이게 평균적으로 참값이고 그다음에 다른 얼터너티브 그 어떤 에스티메이터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이게 퍼진 정도가 더 다를 수가 없다. 그걸 수시적으로 증명해요. 어떤 조건 안에서. 그래서 한참 걸리죠. 증명하는 데는 반 학기 이상 걸리는데 우리는 다 뛰어넘고 이제 여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OLS를 하면 이거 두 개 구할 수 있어요. 두 개 값. 두 개 값은 이제 어떤 가정하에서 이 기준상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통계 패키지에서 주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주는 값들. 그러면 이제 얘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 파퓰레이션 값이 있을 텐데 샘플이 있어가지고 추측하는 값. 걔를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요.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데이터 샘플이 하나 있으면 에스티메이트 하나가 나와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파퓰레이션 정보를 다 갖고 있었으면 이 숫자 하나를 핀포인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보가 적기 때문에 근데 정보가 얼마나 완벽하지 않은지를 반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파퓰레이션 대상이 1밀리일 때 50개를 뽑는 것과 500개를 뽑는 것과 1000개를 뽑는 것과 5000개 뽑는 게 만약에 우리가 OLS 에스티메이터 평균적으로 참값을 주는 거라고 하면 평균적으로는 다 같은 값을 줄 거잖아요. 50개 쓰든 500개 쓰든 5000개를 쓰든. 근데 우리가 그나마 좀 정보가 많은 걸 반영하고 싶어요. 그게 스탠다드 에러라는 걸 반영해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숫자가 하나가 나오고 근데 얘가 만약에 샘플링을 많이 했으면 100번 중에 95번은 이 범위 안에 있어. 그거를 반영하는 게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내가 정보가 없으면 없을수록 스탠다드 에러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S는 스탠다드 에러. 그 다음에 T 혹은 G 값이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처음 듣나요? 처음 들어요. 설마? T값? T값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T값. 벡터 제로. 벡터 10. 그 다음에 민값. 근데 불편성을 갖는 에스티메이터는 민값이 true값. 이게 이제 T값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값은 귀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에스티메이터를 구하기 때문에 귀무가설 예를 들어서 베타 1이 0. 0이 뭐죠? 얘 백날 늘려봤자 효과 없어. 정책 분석할 때.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볼 때 얘 0 넣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쉽고 복잡하고. 지금 이 T 값이요. 우리가 아까 또 익스퍼리먼트 했잖아요. 이 50개가 됐던 500개가 됐던 1000개가 됐던 5000개가 됐던 아무리 많아져도 이 값이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그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가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얘네들이 뭐건 상관없어요. 이게 약간 평균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이 T값을 노멀 분포 기준으로 해서 크리티컬 밸류 같은 거 다 구하고 계속 운영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값들이 통계 패키지에서 나와요. 그래서 S는 스탠다드 에러, T값. 그다음에 이 T값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게 P값. 이런 것들을 발표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볼게요. 혹시 좀 더 하기 전에 질문 있나요?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만약에 몰랐다면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알았다면 리뷰를 하면서 코드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뭔지 좀 설명하는데 이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온라인에서는 뭘 했을까 되게 궁금한 것 같은데 그, 그 뭐냐, 예,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예, 그러면 286번, 6번 라인이 아까 베타 제로, 베타 1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칠판에서 어떤 노테이션식으로 쓴다고 하면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LM이라는 거는 리니어 모델의 약자예요. 여기 LM은 리니어 모델. 아까 선형 회귀 모형의 약자고.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엘리먼트가 필요합니다. 네, 컴마 앞에는 왼쪽식의 변수. 아까 선형 회귀 모형에. 그 다음에 물결 다음에 오른쪽은 설명 변수. 그래서 어떤 정책을 평가한다고 하면 왼쪽이 아웃컴이고 오른쪽이 정책 변수.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 이름.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 뭐예요? in LF는 그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하냐 마냐. in labor force or not. 1이면 참여, 1이 아니면 참여 안 하는. 그 다음에 KID LT6는 내가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냐 없냐. 그럼 6세 이하의 아이가 있으면 없을 때에 비교해서 노동시장 참여를 더 할까요? 덜 할까요? 그냥 커먼 센스로. 어떨 것 같아요? 노동시장 참여. 덜 할 것 같아요? 왜요?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예, 뭐 한번 봅시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추정한 걸 봅시다. 그래서 지금 아까 거기에서 Y가 노동시장 참여고 그 대상은 그 노동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나 뭐 하여튼 그런 대상이죠. 그 여성. 그리고 기혼 여성이어야 되죠. 지금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이 다른 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LM이 OLS라는 거를 실행하는 거고, 예. OLS라는 거는 아까 베타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OLS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베타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불편성과 그 efficiency,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어떤 가정하에서 가장 우수하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래서 결과는 어떤 식으로 발표되냐면 이렇게 이거예요. 이렇게 발표가 돼요. 뭘 발표하는지 봅시다. 콜 다음에 컬런 다음에 이 모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뮬라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레지듀얼이 뭘까요? 레지듀얼은 지금 레이버 폴스 인 레이버 폴스 파티시페이션이 아웃컴이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이 뭐죠? 지금 아이가 있고 없고죠. 6살 아이가 있냐 없냐 그거라서 만약에 뭐 지금 이거 맞진 않지만 0이라서 좀 컨티뉴어스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좀 바꿀게요. 이게 에듀케이션 레벨 그 다음에 이게 뭐 임금이라고 해봅시다. 왜이지? 그러면 어떤 한 개인 같은 경우는
에듀케이션 레벨이 4년이고 웨이지가 한 이 정도. 어떤 개인은 6년이고 한 이 정도. 뭐 한 16년이고 이럴 수도 있고 15년이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웨이지하고 에듀케이션, years of education 컴바인해서 했더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아까 저 모델이 한 거는 이제 거리가 직선을 딱 걷을 때 거리가 가장 짧은 거. 우리 여러 컴비네이션 할 수 있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쳤을 때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의 인터셉트와 이 슬로프를 구한 게 이거예요. 이 값이에요. 그래서 레지리얼은 뭐냐면 이게 모형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로그 웨이지는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원햇 에듀케이션 하면 이게 이 라인이고요. 그런데 이건 얘를 붙여야 돼요. 햇 이 라인 하면. 근데 실제 옵저베이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옵저베이션은 로그 웨이지는 이 추정된 이 라인 햇의 차이, 거리 차이가 있잖아요. 얘를 리지리얼이라고 해요. 그 리지리얼 값이에요.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퀀탈. 그래서 네거티브도 있고 파지티브도 있고. 예. 이거를 한 번도 열심히 본 적은 없지만 그냥 그거예요.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코에피션트는 이 베타 값이거든요. 베타. 그러면 코에피션트가 지금 인터셉트는 베타 제로. 예. 얘가 0일 때 평균값. X는 0일 때 평균값. 그 다음에 지금 이 설명 변수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 변수보다 S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혹시? 해석하는 방법. 0.609 이거는 6세 이하의 아이가 있고 그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뭐예요? 0.6? 지금 이 베타 제로 헬스잖아. 에듀가 0일 때 평균 로그 웨이지. 뭐죠? 아이가 없을 때 평균 네이버 콜스 참가율이 61%, 60.9%. 지금 샘플상에서 이 리더를 최소로 한 0일 때 참가율이 61%, 60.9%예요. 아이가 없을 때. 아이가 있으면 2% 주네요. 51%. 이거 61이라고 합시다. 52%. 9% 포인트 차이 납니다. 노동장 참여율. 그래서 이제 미인 값을 줬어요. 한 번 딱 샘플 뽑았을 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100번 뽑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거의 95% 범위가 뭐 얘를 1.96에 얘를 곱해서 더하고 빼고 예, 이것도 뭐 아는 사람 알아들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이 스탠다드 에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61% 나왔잖아요. 샘플을 많이 뽑으면 지금 스탠다드 에러만큼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범위 내에서 95%뭐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막 커져서 나오냐 그거를 반영을 해요. T-밸류는 우리가 얘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스탠다드 노멀 분포 상의 값이에요. 스탠다드 노멀이 0이고 우리 그 첫째 날인가 둘째 날 그려봤잖아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뭐 이거 뭐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해도 막 거의 막 덴서티 되게 적었잖아요. 78 나왔어요. 78. 스탠다드 노멀일 때 제가 0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을 때 노동시장 참여율이 0일
확률.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럼 막 아주 일어나지 않을 일. 그러면 아이가 없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가 아주 어린애가 있다. 그러면 9%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영하고 얼마나 다르냐? 내 데이터상에서.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T값으로 변형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6 여기야. 되게 일어날 확률이 적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샘플을 이게 0이라고 가정하고 아무리 많이 뽑아서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베타1이 0이라는 거를 기각해버리자. 그게 가설 검증이잖아요. 그래서 별 3개 뜨면 뭐죠? 별 3개. 예, 그게 이제 코에피션트고, 예, 별 3개 뜨면 뭐 0.001보다도 작대요, 확률이. 둘 다 별 3개 떴어요. 0.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0일 리가 없어. 만약에 뭐 이게 별이 하나다. 그럼 0.05잖아요. 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번 뽑으면 이게 나올 확률이 5번 정도. 되게 발생할 확률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이게 0인데 되게 트릭 케이스로 이게 네거티브로 나온 걸까? 아니면 0이 아닐까? 그걸 판별을 하는 거죠. 이 지금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정보 제가 리스트한 게 뭐죠? 예. 지금 코에피션트 에스티메이트 스탠다드 에러 T-밸류. 예, T-밸류라는 거는 제가 설명할까요? 제대로? 예. 그다음에 P-밸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P-밸류는 뭔지 알아요? 안다고 하면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요. P-밸류. P-밸류가 뭐냐? 약간 P-밸류까지만 설명을 하고 설명 그만하고 코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P-밸류가 뭐죠? 지금 스탠다드 지금 P-밸류는 지금 이 베타 제로하고 베타 제로 햇하고 베타 원 햇이 나온 거를 스탠다다이즈한 게 T-밸류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탠다다이즈 그 코드 만들 때 민을 빼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베리어블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눴는데 베리어블이 아니라 추정한 값에 대해서는 그 퍼즐 정도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에스티메이트에서 스탠다드 에러를 나눈 게 T-밸류예요. 그다음에 미는 0이에요. 우리가 가정한 게. 이게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 레이시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얘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지금 아래서 한번 이거 찍어보세요. 0.60911 나누기 0.00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레이시오예요. 그럼 이 값이 뭐냐?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P하고. 그러면 지금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대요. 중심 극한 정리해서 저 값을 많이 뽑으면. 근데 지금 샘플에서 한 번 뽑았더니 78.989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가지고 P값 해석하는데 P값이 뭐예요? 여기서 P값. 지금 이거 전체 넓이 있죠. 이 덴서티 전체 넓이 중에서 얘 절대값보다 클 확률. 그러니까 여기거나 여기로 나올 확률. 걔가 P값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0이 16번. 0.00000 이거예요. 0이 16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여기네. 마이너스 6.347. 6.347. 색깔이 이거밖에 없어. 347. 여기라고 합시다. 그럼 이 넓이, 전체 넓이에서 이 넓이의 퍼센트, 저게 나올 확률, 전체 중에. 그게 0이 이것도 1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때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든다.
아니고 차이 없어. 그 주장에 대해서 맞을 때 지금 이런 데이터에서 구하는 게 나올 확률 0.00010개, 10개, 다음에 2. 그렇다는 얘기. 정말 일어나지 않을 만한 지금 값이에요. 대상이 1밀리언인데 100명 뽑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효과가 없는 게 참인데 지금 이 100명짜리 이게 나올 확률이 이만큼 적은 거예요. 그래서 P도 설명했습니다. 인터셉트는 이 베타 제로에 의해서 수정되는 값. 그게 인터셉트고 예. 그 키즈 LT6는 지금 290번 라인상의 X. 보통 정책 변수, 설명 변수인 거. 예. 그래서 또 쉬어야 되겠네요. 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 관련된 저거 관련된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그림을 좀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한 10분, 예. 4시 13분까지 쉬고 다시 또 코딩을 하겠습니다.